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제가 제 시간에 올리지 못해서 이제 상당히 늦은 시간, 이 새벽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끝난 우리 시장 좋게 잘 끝났습니다. 사실 뭐 악재가 해소가 됐다, 뭐 호재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어, 이 정도로 과도하게 빠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18% 올라서 결국 2954를 만들어 놨고, 코스닥도 역시 1.52% 오른 995.16.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은 매도가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외국인이 거의 6천억 가량의 6,500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뭐 3, 40포인트가 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신용 물량이라든가 스탁론 물량도 엄청나게 2시가 넘어가면서 터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또 반대 매매 때문에 또 물량이 나오고 해서 주가는 2,900을 아마 깨고 내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이고, 확실히 추세를 돌리고 우상향을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뭐 호재 이슈거리 모멘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요 박스권에서의 등락, 네,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죠. 자, 월요일 날 또 보자고요. 자, 시즌을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최근 들어서 전체 지수가 빠지면서 시즌도 하락을 맞았는데, 반발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시젠도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같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6만 원 선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그 가격대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갭상승 출발했죠. 그래서 56,7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고가 59,200원까지 갔었고, 결국 6만 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2.12% 1,200원이 오른 57,800원으로 오늘 시즌은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은 다행스럽게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14만 6천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13만 8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어요. 7,400주 매도. 금융투자도 역시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죠. 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에 뭐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시즌 6만 1,000원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5만 7,800원. 네, 가격은 내려가 있고, 하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 매수를 보면은 거의 뭐 한 34만 주, 5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서 지분율이 14.29%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시즌이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수급적인 요인, 공매도, 이걸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어떤 분께서 시즌을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뭐 50%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 과연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5만 원이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정도면 뭐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면 뭐 52주 최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이 정도면 뭐 반등하지 않겠어? 그런 희망과 그런 그냥 느낌과 감으로 하는 그 뇌동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10거래일로 나눠서 플러스 날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음봉을 만드는 날, 하락으로 내려가는 날, 10거래일 중에 하루, 또 상승하는 날은 매수하지 않고 또 떨어지는 날 하루 해서 10거래일로 나눠서 10등분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괜찮은 방법이고 저도 즐겨 쓰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52주 최저가를 뚫고 내려간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서 많이 듣는 말 알고 계시죠? 떨어지는 칼날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뭐 10%에서 15% 내외인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 뭐 40%, 50% 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2022년도에 유망 섹터 가운데서 탄력이 좋은, 이 거래량이 좋은 그런 종목들, 우량주 많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시즌에서 손실된 부분을 만회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고, 분산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뭐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물론 고수인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주린이 분들 가운데서 잘 어떻게 매수를 해야 효과적으로 그나마 손실을 좀 덜 보고 매수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찾아 이 PCR 검사를 받는 대신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방역 당국의 검사 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PCR 대신 항원 검사를 택한다는 건데, 많은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확도는 PCR이 거의 99에서 100%가량의 정확도가 높고, 신속 항원 키트는 정확도가 93%에서 95%, PCR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죠.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쭉 기사를 보면은 선별진료소에서, 저도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두 번이나 귀국한 후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검사 시스템 개편에 나선 이유는요, 오미크론 유행으로 3월 정도 이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이 PCR 검사 역량을 무한정 늘릴 여력이 없는 만큼 폭증할 수 있는 검사 수요를 자가 진단으로 돌려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영국, PCR 검사보다는 일단은 항원 키트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지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 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음, 사실 시즌에서 빨간 깡통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을 널리 활용하고 이 에이오스, 이 작은 기계로도 큰 이 에리어를 차지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 개발된 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검사와 더불어, 그리고 인력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글쎄요, 이 뭐 정부에서 볼 때는 빨간 깡통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실질적으로 이 정부 기관과 CGN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주고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CGN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널리 알리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매출도 뭐 큰 매출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해서 그 기계를 만들었고, 시즌의 그 에이오스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최소한의 인력과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PCR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전혀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 현실, 요거 상당히 또 깝깝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거. 도대체
이 마케팅 관련 IR 부서에서는 도대체 뭘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전 세계가 뭐 K 방역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런 빨간 깡통이, 아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빨간 깡통을 지우고 거기다 크게, 전체 분야에 태극기를 그려 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막 500대, 600대씩 깔려 봐야 그 깡통 안에 뭐 3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인력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 보니까 거기도 보면 뭐 줄 세우는 분들부터 해 가지고 검사 코 찌르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보니까 좋게 뭐 20-30명 이상은 충분히 거기서 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네,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태극기 그려진 빨간 깡통. 뭐 결과적으로 천정윤이가 "저희는 뭐 회사 홍보 안 해도 됩니다. 되려 불편합니다." 이 얘기가, 네,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써먹지 못하면 말짱 꽝이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금 이 PCR 검사보다는 이 신속 항원에 더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또다시, 네, 감염자가 급속히 꺾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확도가 우선인데 참 답답한 또 현실이네요. 연일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 속에서 그 내용은 연일 최고 확진자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지만 PCR 검사의 대장격인 CJ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상승하는 곡선을 만들어 놓는다면 올 연말에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빠진 거보다 올라가서 뭐 다행입니다만은, 이 가격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가격대이고 어 다음 주 또 시즌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으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식 사고팔고 놀자TV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